오늘은 11강부터 15강까지 엑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고 작성의 핵심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질문을 줬다가 답을 주고, 질문을 줬다가 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시청자들이 중간에 이탈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질문을 주고 바로 또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안 주고 그냥 쭉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중간에서 그냥 다 나가버리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그냥 휙휙 넘기면서 보는 그런 어떤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질문을 줬다가 답을 주고, 질문을 줬다가 답을 주고, 마무리를 나에게 답을 주고 마무리를 싹 해야 되죠. 그리고 네이버 책을 활용하되 추가 질문을 활용해서 그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한테 좀 지루하다 싶을 때는 그 네이버 책을 이제 그 검색을 하게 되면, 더보기 검색하게 되면 그 책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듯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보다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유튜브는 생각하는 콘텐츠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딱 봤을 때 바로 나한테 그냥 그 답을 바로 주는 콘텐츠가 돼야 되지, 이게 무슨 뭘 이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거나 그래 버리면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12강 정보성 영상을 찾을 때는 유튜브 검색창에 조회수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조회수를 높은 걸 찾고, 그 앞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다랭크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 보면은 조회수 높은 거 제목을 한번 쭉 훑어봐요. 쭉 훑어보면 요런 사람,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요런 식으로 제목을 많이 이렇게 조회수 높은 콘텐츠를 보다 보면 이런 제목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쭉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다시 또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보는 널려 있어요. 네이버에서 책을 들어가 가지고 찾아본다든가, 유튜브 검색창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방금 얘기했던 판다랭크를 활용했을 때도 보면, 그 판다랭크에 보면 검색 그거를 입력했을 때 그 밑에 이제 그 제목들이 쭉 댓글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내가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 지식인이라는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곳에서 질문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채널 녹화를 할 때, 특히 정보성 콘텐츠 녹화를 할 때 질문을 사이사이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 질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명 전문가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제 출처를 밝히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굉장히 그 좋은 질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에 따르면, 그러니까 무엇에 따르면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었을 때 질문을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기관이나 어떤 예를 식약청에다 식약청 몇 월 며칠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50만 이하의 컨텐츠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50만 컨텐츠를 내가 처음에 이하를 만약에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했던 그런 원래 있던 그런
그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뭐 3분의 1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50만 이하 컨텐츠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지식인에 먼저 들어가서 알아보고, 하고자 하는 콘텐츠 트렌드를 또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죠. 이게 반복의 연속인 거예요. 훈련과 반복의 연속. 그러니까 어떤 하고자 하는 분야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또 트렌드 검토를 하고, 또 트렌드 검토를 하더라도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 즉 평균, 그 어떤 채널의 평균 조회수가 있는데 갑자기 상승하는 어떤 그런 조회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지금 요즘에 요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 있구나, 뭐 요즘에 흔히 뭐 오징어 게임이 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를 얘기한다든가, 요 부분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제목을 이제 쭉 이렇게 찾다 보면 제목 안에 소재나 공감이나 정보, 그런 하고자 하는 그 분야들을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콘텐츠 하나를 생산할 때 뭐 한 6시간을 들여야 되지만은, 뭐 6시간을 뭐 다 들릴 필요는 없죠. 그거를 메모를 중간중간에 해 놓으면은 그 시간을, 제목을 찾는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원고를 메모를 해 놓고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13강, 제목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어떤 그 제목을 보고 썸네일을 보고 그걸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라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썰 수도 있지만은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유명한 제목들을 봤을 때, 이런 제목이 참 예를 들어 관심이 있네. 요즘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성 콘텐츠 중에 재건축과 관련된 어떤 썸네일에 대한 제목을 쭉 훑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 제목을 진짜 문구 하나 안 빠뜨리고 뭐 2021년 9월 달부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재개발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작은, 그냥 아주 미미한. 근데 내가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거꾸로 사람들이 많이 그 영향을 찾는 곳, 그러니까 내가 참 예를 들어서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그런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영향을 찾는 그런 넷플릭스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삐집고 들어가서 그 관심 있는 곳에 내가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내가 그냥 거기 묻어간다고 그럴까요? 그 영향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그냥 이렇게 꼽사리 끼듯이 거기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목이 곧 내용이면 안 되겠죠. 뭐 현대자동차는 500만 대를 만드는 회사다. 그럼 뭐 내용이 되면 안 돼요. 뭔가 제목에는 물음이 있는 제목 구조가 좋아요. 그 물음이 있는 제목이 돼. 무조건 물음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막무가내로다가 뭐 현대자동차는 왜 500만 대를 팔았을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목이 곧 내용이 되면 안 되고 물음이 있대. 무조건적인 물음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과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음이 있대, 무조건적 물음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단답형 제목,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이렇게 단답형, 이거 A는 B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 제목은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조건적인 제목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 시에 이런 건 있죠. 그러나 중요한 정보, 즉 제목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누락은 넣는 게 좋죠. 사람들이 궁금증을 있게끔. 재개발은 2021년도 이곳 5가지 곳에서 발표가 날 예정이다. 재개발이 궁금하긴 한데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클릭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 거예요. 뭐 시청자가 원하는 모든 것, 뭐 정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분야가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질질 끌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초반에 모든 궁금증, 그 의문감들을 한 번에 그냥 다 해소를 해줘야 돼요. 거의 50% 이상 그냥. 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뭐 다른 방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재개발이다. 그러면 재개발을 접근할 때 나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다. 다른 뭐 경기도권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에 대한 추가 질문을 넣는다. 그러면 그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초반에 8분을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초반 8분. 그러니까 뭐 가장 유행하는 제목을 따라 하되 초반에 그냥 그 정보성 콘텐츠는 다 때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 무조건적인 벤치마킹은 그것도 맛이 가요. 사람들이 저 거기서 많이 똑같네.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따라했지만 무조건 벤치마킹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초반에는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오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강, 그리고 제목에 프로그램명을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의 프로그램명이랑 약간 좀 갭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검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제목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있겠죠.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검색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목에 큰 키워드를 넣어서 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 얘기하지만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뿌리는 게 쉽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콘텐츠가 높은 거를 막 뿌려놔야지만이, 콘텐츠 조회수가 높은 걸 뿌려놔야지만이 쉽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참 관심이 있으니까는 어떤 분야의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쫙 뿌려놨을 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너무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냥 막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쫙 풀면 사람들이 언젠간 걸리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낚시를 간다고 낚싯대를 여러 개 쫙 깔아 놓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걸리게끔 해 가지고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뿌리기는 쉽기 때문에 그걸 따라 하라는 거예요. 50만 이상 채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 제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원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제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원고를 쓴다. 그리고 썸네일에, 그러니까 내가 그 원고에 있는 제목과 썸네일에 제목을 한 번 더 넣으면은 그 두 번에 걸친, 즉 썸네일에도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 컨텐츠 내 제목에도 썸네일 그 제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목을 넣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판다링크를 검색해서 검증된 제목을 넣되 그냥 막 내가 이건 참 너무 좋은 제목 같아 이런 그냥 지은 제목보다 훨씬 더 그 검증된 제목을 넣는 게 훨씬 더 조회수가 높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목 작성에 감이 전혀 안 오면은 그냥 조사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베껴 써보는 것도, 그냥 조사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한번 베껴 써가지고 한번 제목을 작성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대로.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형태의 제목이면 좋겠구나, 이런 감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강, 썸네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썸네일을 보면은 이런 기대 심기가 있고 증거 제시랑 의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썸네일에서는 이 세 가지가 꼭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의문감이나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죠. 만약 이걸 다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뭐 기대 심기든 증거 제시든 의문감이든 이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아예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넣었다가 사람들이 어떤 뭐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히려 않는 것만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로고를 넣을 수 있으면 로고를 넣는 게 좋죠. 나중에 내가 점점 이렇게 채널이 성장할수록 그 로고를 보고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 때 어떤 형태라도, 지금 위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기대 심기, 증거 제시, 의문감 또는 공감. 이거를 머릿속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썸네일을 만들 때, 만약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똑같은 얘기지만 아예 썸네일에 아무 생각 없이 빈 공간을 채우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썸네일에 이걸 집어넣고 이걸 폭죽이 터지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만 정신만 혼란하고 이거 뭐야,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그리고 썸네일에는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이미지를 넣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봤을 때 이런 기대감이 있겠구나, 이런 썸네일은 제작할 때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유튜브 썸네일에서는 강점은 최대한 늘리고 약점은 최대한 숨겨야 돼요. 이게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참 나한테 강점이다, 그럼 그걸 키워야 되겠죠. 이건 만약에 약점이다, 그럼 그냥 없애거나 숨기거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썸네일은 그 채널하고 관계없는 거는 절대 넣지 마세요. 장난식으로 넣다가는 그냥 완전히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는 그 썸네일에 사람들이 보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넣으면은 그냥 아예 안 넣는 것만 못하죠. 그냥 제목 그냥 글씨를 쭉 나열하는 게 낫겠죠. 키코치 3강이었고요. 다음에 또 4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